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예술가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그레이스 지 큐레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KCC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회가 있어요. 전시회 소식이 들리네요. Familiar but Unfamiliar라는 제목으로 5인전이 무려 열리고 있네요. 네. 와, 어떤 분들이 지금 나오고 계세요? 네, 이번 전시는 사실 제가 한국을 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인스톨 전시를 하셨던 윤선희 선생님께서 이 큐레이링을 많이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분 추천하고 또 이제 서용선 선생님께서도 추천해 주시고 해서 정말 저가 없는 동안에 너무 애써 주셔서 좋은 전시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5분의 그러면 전시가 한꺼번에 지금 있는 거죠? 5분이 한꺼번에 그 수윤 하고 그다음에 마리 로버트, 그다음에 치히로 이토, 그리고 동현 리, 주리 류 이렇게 5 작가님이세요. 5 작가님이시고 나이 연대는 60이 넘으신 작가서부터 지금 이제 30대 초반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고 있고요. 또 회화도 있고 조각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 지 큐레이터님하고 전시회 소식 구체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유일한 조각가 조각 전시를 이번에 5명 중에 참여하고 계신 이동현 작가님 전화 연결해서요 잠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와, 저랑 아까 전화할 때는 잠 바로 깨신 목소리라더니 확실히 방송을 좀 아시는. 연결하니까 확실히 또 목소리가 좋아지시네요. 제가 그 작가님 이번 전시회 소개하는 글을 봤어요. 네. 시어들을 조형 언어로 이루듯 주제와 의미를 함축해 시적인 조형 언어로 표현하는 작가. 조각가가 되고자 한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그가 완성시키지 못한 그런 표현이 있던데요. 네. 시인이세요? 와가세요. 시도 쓰세요, 작가님? 제가 원래는 시인이 되고 싶었었거든요, 어릴 때. 그러시구나. 그러면 거기에 글을 보시듯이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그거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그래갖고 한번 쓰지를 못하면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본 게 이제 조각이었죠. 그러셨구나. 네. 제가 봤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우선 의자였어요. 그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의자는 제가 번외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꾸준히 하던 작업이 아니고. 한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만들기 시작한 작업인데 그 사건이 뭐였냐면 그때가 세월호 사건이 이제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이제 앉아서 가만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이 터지고 뉴스들이 이렇게 헤드라인이 막 뜨잖아요. 그쵸. 기사는 이제 다 읽질 않았는데 헤드라인에 보니까 그 선원들이 방송에 그 아이들이 많이 타고 있었잖아요, 배에. 그렇죠. 동요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라. 이런 그런 헤드라인 기사들이 이렇게 신문에 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있다가 보니까 이제 선원들 배에 있는 직원들 어른들이 먼저 탈출을 하고 그 애석하게도 이제 모두 나오질 못했죠, 아이들이. 나오지 못했죠.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안 읽었으면 그냥 좀 슬픈 사건이 일어났구나 했겠는데 그 기사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책임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그런데 또 가만히 앉아서 저를 돌아보고 있으니까 그 기사들을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굉장히 이제 순간적으로 불편해진 거죠,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제 그 의자에 관한
작업이 아니고 그 불편한 감정들에 관한 작업인데 이제 그것들이 그 기사하고 연결이 돼서 의자를 이제 의자 형상을 빌어서 이제 그 불편한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해봤죠. 그렇군요. 가만히 있어라의 의미를 담고 있군요. 그 안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아이들이 다 아무도 그 말을 그 말을 착하게 다 들은 아이들은 살아나오지 못했던 거고. 그렇죠.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들은 그 기사를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보고 있고. 네, 보고 있고 소파에 기대서 보고 있거나 그리고 또 읽고 나서 또 서로가 뭐 애통해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 본인들은 다 그 일을 접한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사회적인 그 이슈를 통해서 반응을 한 작업이죠. 그게 처음이셨구나. 네. 그 뒤로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작품 활동 좀 하세요? 제가 사회적인 이슈를 이렇게 반응해서 작업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성향은 이제 좀 무관심한 편인데 네. 그 일만큼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단순히 그 당시 희생자를 위한 어떤 희생자들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로 이렇게 희생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추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작품이었군요. 반성에 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시작한 거였죠. 그렇죠. 세월호라는 건 사실 그 유가족들이나 그때 희생되신 분들에게도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그걸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에게도 트라우마가 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들 안에서도 그게 지금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한번 작품으로 표현해 보고 싶으셨고 그것이 나온 것이 이번에 그 의자 모양의 그 작품이네요. 알겠습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영감을 받으세요? 그러면 작가님은? 저는 시? 그쵸. 시를 제가 이제 쓰고자 하는데 지금도 시를 쓰고 싶은 열망은 굉장히 간절하죠. 아, 근데 아직은 시를 쓰지 못하시고. 예, 종종 써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게요. 제가 경험을 통해서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경험 안에서 이제 끄집어내는 어떤 감정들이나 감성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금 보는 것들하고 그렇군요. 연결을 해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뉴욕, 뉴저지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메릴랜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이렇게 그러면 오시나요, KCC에? 오프닝에 오셨어요. 오프닝 때 오시고. 네. 오프닝 때 갔었죠. DP하실 때도 오셨고. 아, 그렇구나. 근데 좀 멀어서 그렇죠? 네, 종종 다닙니다. 미국하고 뉴저지는. 아마도 작가님 직접 뵙고 작품 소개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문의해서 작가님 오시는 날 한번 찾아보고 그 외에 또 많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한번 개인전 또 하실 수 있으시면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셔가지고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너무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작가 말고 방송을 하세요, 작가님.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요. 진짜요? 프레스에서 조각을 전공하셨어요. 프레스에서 조각을 전공하시고. 존배 선생님이 아주 애제자셨고.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그레이스지 큐레이터님의. 고맙습니다, 선생님.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동현 작가님 이번에 유일한 조각가로 참여하시는 분 만나봤고요. 또 다른 분들 또 소개를 해주세요. 이번 전시회 뭐 전반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선희 작가의 로고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그 윤선희 작가님이 아니라 큐레이터로 오늘 출연을 하셨어야 되는데 원래 그 대학교에서 대학교의 갤러리에서 큐레이팅을 많이 맡아 하셨구나.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펠트 같은 거 재질로 산을 표현하셨던 그 작가님 우리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내일 아니다 27일 날 학교 전시장에서 이제 전시를 개인전을 하세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방송 전까지 못 받아서 제가 방송에 관심이 없으신가? 네. 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우리의 일상의 삶들에서 굉장히 친숙한 것, familiar but unfamiliar. 제목이 주는 의미가 모든 있군요. 삶 자체에서 굉장히 이제 친근한 주제긴 한데 그런 이 쉽게 주변의 일상에서 대하는 이런 친숙함이 일단 작가의 손에 거쳐서 더 이상 친숙하지 않은 그 무언가로 탄생하는 그런 거에 의미를 뒀어요. 그래서 친근하지만 사실 각자의 영역에서 바뀐 환경과 작가가 생각하는 주제에 의해서 그 익숙함은 평범함을 이제 넘어뛰어서 그럴 수 있네요. 특별한 그 독특한 작품으로서 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거기에 주제를 맞춰보고 아까 싶었습니다. 그 이동현 작가님 설명하신 것처럼 의자라는 게 진짜 그냥 단순히 의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 unfamiliar한 게 된 거잖아요. 나는 어떻게 나도 큐레이터를 해야 돼. 이해를 잘하고 있잖아요. 아니 너무 방송 진행도 잘하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테너플라이 시장에 오셨었죠. 뭐라고 하시냐면 딱 보시고 이 의사는 굉장히 uncomfortable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가 옆에 계시다가 맞습니다. 그것은 제목이 uncomfortable chair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 시장님이 그 예술적인 감각이 좀 있으시나 보네요. 확실히. 굉장히 디테일하게 딱 알아보시고 질문하시고 인조이하시고 가시고 그러셨구나. 예.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저희가 5작가가 있는데요. 한국 작가로서는 수연이라고 수연 선생님께서는 이화여대를 나와서 프렛 미술대학을 나온 작가님이세요. 뭐 저랑 알아서가 아니라 윤선희 작가가 섭외했는데 어떻게 저랑 직속 후배가 되셨고요. 어린 시절 어떤 경험했던 어떤 상황에 그 따라서 자기 탐구에 대한 작업을 하시는데 세상에 대한 호기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앨리스의 자기를 이입해서 토끼의 그 호기심과 또 세상을 향한 그 어떤 두려움을 이제 반복적인 이런 작업으로서 표현하시고 계세요. 그림이 아니죠. 이분은 제가 토끼 모양을 한번 본 것 같은데 주신 것 중에 그렇죠. 페인팅인데 또한 어떤 스탬프 같은 걸 또 찍어서 연속적으로 어떤 작업을 또 하세요. 저희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그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그 작가가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하는 그런 그 고민에 대한 흔적 같은 그런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그런 분이 계시고 또 그다음에 마리 로버츠라고요. 이분은 이 길가에 버려진 길고양이를 데리고 입양을 해서 4년 동안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 4년 동안 키우시면서 고양이를 드로잉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고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를 작업에 또 응용하시고 그 소재로 삼으셨군요. 지금 그 윤선희 선생님이 재직하신 학교의 대학 교수님이시고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그 브루클린 칼리지를 졸업하시고 퀸스 칼리지에서 석사를 받으셨고요. 현재 그 코니 아일랜드의 상주 예술가세요. 그쪽에서 나셔서 그쪽에서 그렇구나. 정말 토박이로 작품 대단하시다.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아주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그 PSI 뮤지엄하고 또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그리고 CNN 등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작가십니다. 마리 로버츠라는 분. 이번에는 이제 고양이 시리즈로만 이렇게 고양이 작은 그림. 소품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그건 또 토끼 아니에요? 맞죠? 아까 수윤 선생님 작품이에요. 맞아요. 제가 저거 토끼를 본 거죠.
그래요? 그리고 네네. 이게 민화 같은 것도 있어요. 민화가 아니에요.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토끼예요. 아, 진짜요? 예, 토끼 패런이 반복되는 거예요? 나오는 작품입니다. 저는 무슨 나뭇잎인가? 막 연꽃인가? 혼자서 막 그런 거 보면 그게 토끼 패턴이 그게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작가인데요. 네. 일본의 도쿄 무사시노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SBA에서 수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치히로 이토 선생님은 고향을 되게 그리워하시면서 미국에 오셔서 고향의 생활 속에서 야채를 이곳의 야채로 이제 대입해서 대신 그것을 신기하다. 그리면서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로 이렇게 발전시키신 그런 분이세요. 야채를 소재로. 야채를 소재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셨는데 이분 또한 시를 쓰시고 또 이제 글도 정말 잘 쓰시고 그러니까 여기 SBA에 오셔서 글을 공부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오늘은 그 이동현 작가님도 그렇고 이렇게 시를 깊이 쓰고 있는 작가들이 많죠. 다 글을 쓰거나 시를 쓰고 그거를 또 예술로 승화를 하고 야 멋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정말 작년 한 해 또 굵직한 상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셨구나. 다양한 상도 받고 또 세계적인 뭐 여러 레지던시도 많이 거치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의욕 있는 작가시고요. 미츠마 킵스 그 갤러리 다운타운에 굉장히 유명한 갤러리가 있는데 그 갤러리의 큐레이터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번에 사실 멀리 레지던시에 가 계시면서도 작품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서용선 교수님께서 추천하셔서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은 다섯 분이 주리 유 작가님. 이 주리 유 작가님은 이제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SBA를 나오시고 프렛을 거쳐서 리즈드에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구겐하임 뮤지엄에서 3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지금 새롭게 다시 이제 작업에 몰두하고 계신데요. 이 선생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손으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손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손을 그리시는 작가세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모두가 그 따뜻함을 느끼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감정으로 작업에 임하시는 작가세요. 손으로. 우리는 진짜 수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얼마든지 손으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손을 통한 저렇게 금색 바탕에 저게 야채예요. 저게 야채예요? 아까 그 치히로 이토상의 작품이시고요. 그거는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걸려 있는 것도 많고 보니까. 거기 이제 작은 소품 이렇게 5점 하고 4점인가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또 다시 땅콩 그리고 또 정말 독특하네요. 브로콜리 뭐 자기 고향의 야채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갖다가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쪽의 야채를 보면서 일상 속에서 흔한 그래서 자신만의 그 그리움을 그런 식으로 달래셨죠. 그러셨군요. 이번에는 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5분이라 한번 가시면 그룹전이다 보니까 다양한 작품을 좀 만날 수도 있고 작품 가격도 250불에서부터 아주 다양하게 해서 되게 저렴하네요. 되게 저렴하고 정말 유니크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실력 있는 작품. 그리고 아까 유주리 작가도 지금 굉장히 젊고 열정적인 교사로서 이제 또 작가로서 활동도 하시지만 이 K 옥션을 통해서 솔드아웃의 기록을 또 이어가고 있는 아주 젊은 유망된 촉망되는 그런 작가가 있고 이게 지금 KCC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전시가 10일부터 30일까지예요. 10일부터 이미 시작했고 지금 30일까지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많이들 오셔서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KCC 뉴저지에 있는 테넌플라에 있는 KCC에 오시면 이 그룹전 Familiar But
Unfamiliar. 이 제목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열리고 있는 5분의 작가의 또 그림 작품들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았던 게요. 그 KCC에 잠깐씩 가는데 거기 밖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러 온 어머니들이 아이들 기다리면서 와 이번 전시 너무 좋다라고 평을 해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윤선희 작가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윤선희 작가님 많이 거명되네요. 아니 같이 오려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이동현 작가하고의 그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짧게 주어졌어요. 조금 그렇긴 해요. 네. 우리 오늘 많이 오버가 돼서 네. 큐레이터님과도 여기서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작품 또 좋은 전시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